황해남도 장산곶, 개머리해안, 옹진반도 등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동굴형 진지에서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곳에 주둔 중인 북한군 사군단이 이번 주부터 진지 밖으로 해안포를 꺼내 전투 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북한이 해안포 전투 배치 훈련을 본격 실시한 것은 9.19 합의 이후 5년 만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사군단 해안포 부대원들이 해안포를 진지 밖 사격 위치로 꺼낸 뒤 표적을 잡고 탄을 넣어 사격하는 절차를 실제 사격과 같은 순서로 반복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난 23일 이후 사군단은 해안포 진지에 문을 여는 횟수를 늘려봤는데 전투 배치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어 남북 대치 상황에 따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주변으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해안포 전투 배치 훈련을 무력 시위로 보고 있는 군은 9.19 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 서북 도서를 지키는 해병대는 백령도에서 자주포, 전차, 대공포를 동원해 북한의 화력 도발에 응수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이 있어 군사적 조치들을 처리하고 적이 만약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적강끝 원칙대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5년 만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비요원들에게 권총 무장을 다시 시켰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상 발사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비행금지 구역만 우린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9.19 군사합의 우리 존중하지 않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무력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1조 3항만 딱 일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 바로 북한이 받아서 얘기한 게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이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다시금 재개하겠다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번에도 나온 것처럼 JS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다시 무장을 하는 그것도 군사합의의 2조 3항에 따라 2항에 따르면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라는 합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GP, 초소도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하나하나 무력화로 하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JSA에서 권총 창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우리 측 이제 JSA 요원들은 권총을 아직 안 찼죠. 그렇습니다. 빨리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차고 있는 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JS를 관리하는 거는 이게 유엔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측에서 관할을 하는데 한국은 유엔사가 관할을 하니까 이것은 물론 한국이 뭐 유엔사랑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곧 정리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재판단에는 어쨌든 JSA는 이 소총만 갖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한 측의 우리 요원들이 현재 비무장 상태면 소총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좀 지켜보다 결국은
우리도 소총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공동경비구역에 CCTV도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던데 북한이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길래 따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그전에는 이제 같이 네. 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최근 일은 아닙니다. 네. 북한이 정확히 따지면 2019년 12월에 자신들이 7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을 밝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의 매우 적대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 말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네. 자신들의 매우 공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NLL, 그 북방 한계선 부근이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군 통신선이 원래 동해와 서해가 있는데 그 통신선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지금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주 전에 북한이 이미 전방에 이제 가이드포스트라고 GP라고 하는 그 초소들을 다시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있던 그대로 다 복원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긴 하지만 네. 뭐 얼마 전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진을 공개를 해서 확인이 된 바에 의하면 다시금 이 GP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GP가 각각 10개씩 그 군사합의에 따르면 1km 지역에서 10개씩을 하고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남겨두기로 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GP의 숫자가 북한이 16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80개도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게 됐을 때 저걸 동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면적 땅 없애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GP 자체가 북한이 갖고 있는 거랑 한국이 갖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돌출형이고 네. 북한은 앞에 감시 초소가 있긴 합니다만 지하 땅굴화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그 초소를 없애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데 네. 그것을 제거한 거가 근데 북한은 이게 땅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상태고요. 현재 상황에서 복원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북한이 훨씬 더 복원 능력이 크고 우리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죠. 우리도 그럼 이참에 다시 복원할 때 땅굴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필요성, 우리는 거기에 이제 첨단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열 감시 장치라든지 자동 소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더 유리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이번에 특히 하마스 여러 가지 사건을 본다면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어쨌든 우리 군도 북한이 GP를 복원하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자 그렇게 된다면 9.19 군사합의의 원래 목적이었죠.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좀 예방하자라는 게 GP를 뺀 이유였는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가 분명히 뭐 모든 게 잘못됐다 얘기는 안 하고 그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죠. 근데 전 처음 시작점에 9.19 군사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네. 이런 식의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상호 신뢰를 이제 쌓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GP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일시 효력 정지를 얘기했던 1조 3항도 그렇고 서로 간의 감시 정찰을 오히려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감시 정찰을 해야 상대편의 움직임을 봐야 우리가 아 저쪽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게 알기 때문에 알게 돼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 못 보게 하면은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인과 불신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사합의는 꼭 남북뿐만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인 많은 군사합의는 오히려 서로 투명성, 검증이 가능한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9.19 군사합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또 육상 말고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여기서 이제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것도 9.19 군사합의에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개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사실상 깨진 상황에서 서해 접경 지역의 어민들 그리고 주민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 2018년에 9.19 군사합의를 맺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해부터 전체적으로 해안포가 북한이 갱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안포를 갱도를 닫아야 되는데 많을 경우에 하루에 2번씩 갱도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3,000회 이상의 북한의 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갱도를 열긴 했지만 그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NLL 지역에서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창린도라고 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갖고 해안포 사격을 한 적이 있어요. 지시를 했다고 또 이 조선중앙TV에서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완벽한 합의 위반인데. 그 완벽한 것은 합의 위반이고, 근데 그럼에도 남북 간의 충돌이 있지는 않았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활용해서 네. 자신들의 이 대남 공세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NLL에서 다시 해안포 사격을 완충 지역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NLL 이남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통신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통신선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군이 그럼 그걸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뭐 북한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사실 9.19 군사합의도 처음부터 이걸 합의를 맺자마자 뭘 하게 돼 있냐면 남북 간에 서로 간의 군사 합의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네. 처음부터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9년 12월부터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그 가능성을 좀 훨씬 낮추도록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9.19 군사합의 실질적 무력화, 사실상 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면서 이게 이 단초가 돼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북한은 만리경 1호가 미군의 주요 시설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양 시간 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평양 시간 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 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춘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국가적인 대사에만 나오는 이제 원로급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 어디 다 찍었어. 그러면은 찍은 사진을 그냥 TV인데 보여주면 되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특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네. 이런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리랑 일반 민간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성이 북한을 촬영한 부분을 우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찰 위성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정찰 위성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해상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네. 지난번 2차 북한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수거한 그들이 부르는 위성 이름인 만리경 1호의 잔해를 수거해 봤더니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 사실상 정찰 위성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찰 위성이라는 게 500에서 600km의 상공에서 찍는 건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점이 보이는 그 범위가 3m에서 5m 정도 되고 네.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정찰 위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cm에서 50cm로 비교가 되고 세계 최강인 미국은 10cm. 그러니까 미국이 10cm를 본다라는 것은 번호판을 확인할 수준이거든요. 네, 자동차 번호판을. 그렇죠. 예. 북한이 3m, 5m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탱크인지 장갑차인지 뭐 이 트럭인지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 수준입니다. 가로 세로 3m, 5m가 지금 점 하나로 그렇죠. 된다는 그렇다면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 근데 만약 공개하게 되면 이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은 공개를 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킬 거고 특히 러시아의 그런 또 기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냐 이런 질문에 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DPRK's launch of a space launch vehicle was conducted. We're aware that it did enter into orbit, and
that it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ut beyond that, at this point, I'm not going to have any further details to provide. 자, 미국은 일단 뭐 위성은 성공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자,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 이러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진 많아. 이렇게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국을 향해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나 판단합니다. 좀 봐줘.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이걸 발사하고 나서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주먹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화성 15, 17, 18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더불어서 눈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 정찰 위성이니까. 만리경 1호.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드디어 미국 본토를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리경 1호에 대해 성능에 대해서 알려진 건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8월 24일 날 네. 실패한 후에 잔해를 수거를 했고 우리 국방부가 그걸 했습니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한미가 같이 저는 같이 이 모든 판단을 한 거라고 했는데 그 만리경 1호 자체의 성능은 매우 네. 조악하다라는 게 현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지난 그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기술 부분은 앞으로 러시아가 도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일단 막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9.19 남북 군사합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조항에 따라 남북은 JSA에서 모든 화기를 철수했습니다. 5년 이상 지켜졌던 JSA 비무장화가 지난 24일부터 폐기됐습니다. JSA 북한 경비요원들이 권총 무장을 시작한 건데 9.19 합의 파기 선언 뒤 최전방 초소 복원에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군 소식통은 SBS에 정모의 비무장이었던 북한 경비요원들이 철모에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며 권총 이외의 화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JSA 안에 전자장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9.19 합의 뒤 JSA 내 40여 대 CCTV에 찍힌 영상을 남북이 공유했는데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북한이 CCTV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JSA 재무장에 곧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을 위한 우리 군의 재무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기밀시설까지 촬영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사진 실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한 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만리경이 며칠 내로 정식 임무를 개시할 거라고 했는데 한미는 만리경이 군사위성급 정밀도를 갖춘 영상을 찍지는 못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다시 권총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우리 정부. 이에 북한은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켰던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경계호를 만들어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배치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합의도 폐기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은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측이 계속 무장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